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 얼마나 요즘 마음이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어떻게 했어? 이 기업은 무엇일까? 나는 뭐지? 이런 고민들. 나는 뭐지? 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진심으로 우리 구직자분들 응원하고요. 고민 해결에 도움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취업 보객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주저하셨죠?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보객의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 들어오셔서요. 왼쪽을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민 남겨주실수록요. 좋겠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고민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또 어떤 고민으로 밤새 밤잠 못 이루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합니다. 또 고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격증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동일한 분이 두 개의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식스시그마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식스시그마는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국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기계공학 전공인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한국사가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해서 많은 동기들이 한국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반기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반기 공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인적성 검사에 필요한 한국사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이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나은지 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분은 고민을 2개나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오늘은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꼭 이거 하나쯤은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방학이 맞습니다. 정말 하반기 공채에 대한 고민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요약을 한번 해보면 기계공학 전공 취업 준비생이고요. 최근 취업 이슈 중 하나가 정말 한국사잖아요. 근데 한국사를 그냥 공부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부하는 김에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 나올지 이게 좀 고민이신가 봐요. 일단 하반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좀 가슴이 어차피 또 나이를 또 한 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의 부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자, 그런데 학점어학 대외 활동에 이제는 한국사까지 대한민국의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은 어깨 부담이 더해만 갑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사 자격증, 이 취업을 위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스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좋겠죠.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학생의 질문을 보면요. 기계공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적어주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화에 목마르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 자격증까지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기계공학과 한국사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까요? 보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격증을 먼저 찾는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사 자격증이 뭐 다른 학점이나 어학 이런 다른 자격증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한국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막무가내로 이제 다른 직무 경험이 없는데 단순히 이제 한국사 자격증이라도 내가 따면 차별화 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의 일부를 위해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인적성 검사의 한국사 시험의 그 포션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식 능력의 영역에 뭐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에세이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범위를 잡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역사책을 꺼내놓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국사 자격증 책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사라는 게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요. 광범위한 한국사 중에서도 지금 현 시기에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시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신문을 보시거나 이제 뭐 뉴스를 보신다면 네. 역사와 한국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에 드라마 역사와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정도전이 요새 끝났는데 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난주에 정도전이 끝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영린, 군도,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하는 드라마로는 뭐 조선 총잡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에 대한 얘기가 지금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시기들의 이슈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한국사 전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 답답하죠. 네, 너무 많아서. 많아요, 정말. 그런데 쉽게 한국사를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영화와 드라마 재밌게 보면서 정리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영어 회화할 때도 영화 보면서 그 회화 좋은 공부하면 더 방법이죠. 흥미가 가고 또 어떤 영화 속의 명대사 그래요. 이런 게 또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네. 자, 너무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출제되는 범위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정말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부담 가지실 수도 있지만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런 시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신문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 네.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이번 고민 정리해볼까요? 네, 사실 이런 역사 만화책도 봐도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자분이 기계공학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한국사 자격증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그림을 크게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요. 역사 시험 이 공부에 너무 매달리시기보다는 자신에게 좀 적절한 취업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질문은 이 제목이 이제서야 취업 준비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살펴볼 텐데 이 지방에서 경제 전공을 하고 있는 21살의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성적도 엉망이네요. 네. 학교 생활에 남는 건 인맥뿐이고 또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데 뭘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많은 인생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글 쓰는데 좀 충고해 준다는 마음으로 조언을 부탁해 주셨어요. 네. 제목이 이제서야 취업 준비합니다. 이제서야라고 해서 좀 나이가 꽤 있으신 취업 준비생인가 보다 늦은 줄 했어요. 알았는데. 근데 뭡니까? 21살이에요. 네. 안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어쨌든 고민이 학교 생활만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말하는 학교 생활은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었고 성적 쪽은 좀 엉망이다. 21살에 인맥만 그래요. 남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은 분들을 그래요. 만났는지. 이런 고민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경제학 전공자로 또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미 가고 싶은 분야가 정해졌고 또 전공하고 그 분야가 일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후배에게 충고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셨죠? 네. 예, 귀엽습니다. 그래요. 21살입니다. 예. 그래도 본인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21살에 자. 인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네. 정확한 이희정 조언은 멘토님 네. 해주시죠. 네, 21살의 3학년 굉장히 빨리 학교를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취업 준비 시기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3학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시면 딱 좋습니다. 1년 반 정도 알차게 준비하시면요.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아마 뭐 학점이나 어학이나 자격증에 관련된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준비를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권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금융뽀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시중에 은행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지점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파악해서 비교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 보객이 이희정 멘토님께서 은행 보객기를 또 제안해 주셨어요.
스스로 은행의 상품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는 우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은행 상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네. 이 친구가 강점으로 내세운 인맥, 이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이 어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20대는 통장이 별로 없더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주변 인맥을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개 은행을 좀 방문을 해서 브로셔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대학교 3학년인데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모으고 싶다. 혹은 내년에는 어학연수로 가고 싶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게 되면 아마 추천해주는 상품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향후에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실 때 그 은행에 맞춰서 이것들을 좀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순한 스펙보다는 이런 경험들, 회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고민 정리해보죠. 네, 사실 본인 노력만으로 만드는 차별화된 스펙, 이건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특별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알찬 방학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질문은요. 남자 나이 30에 취업엔 공무원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스펙을 좀 살펴보자면 30살, 직어국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건 지역 거점 학교라고 국립대라고 합니다. 이 점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012년 졸업하셨고 학점은 3.55점, 금융 3종에 자격증 갖고 계시고 한자 2급을 따셨네요. 공백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게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취업 준비와 공무원 준비 중에 갈등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대기업 절대 못 들어갈 것 같다. 나이를 생각하면 중견 중소기업도 서류가 하나도 안 붙는다라는 글을 볼 때 이 나이 때문에 취업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번 고민은 종종 올라오는 네. 고민이죠. 취업이냐 공무원이냐 그렇죠.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네. 그런 분인데 뭐 한자 2급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 3종도 있고 놀기만 했어요라고 하셨는데 또 놀기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약간의 공백 기간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직어국은 네. 처음 알았네요. 직어국은. 직어국. 예, 직어국. 지역 거점 국립대. 네, 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해서 네. 가끔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보면요. 나이가 많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못할 것 같다라는 사실은요. 사실 요점은 아니에요. 이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32라고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 2, 3년의 공백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철없이 놀기만 하셨다고 했는데 스펙은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아무래도 2, 3년 좀 쉬다 보니까 부모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2년에서 4년은 준비를 하라고 하시니까 왠지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시고 도서관 집 이렇게만 1년 정도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공무원 준비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사실 2년에서 4년의 준비는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기업의 취업은 좀 쉬울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도 지금의 이 자세로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보면요. 지금 도전해보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중소기업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라던가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기업 아니라 중견, 중소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면요. 이분 또 댓글에 보면은 뭐 토익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업마다 이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력서를 좀 작성해 보시고 많은 기업에 지원 먼저 좀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 알겠습니다. 해지하고 절에 들어가세요. 공무원 준비 열심히 해보세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 구직자분들의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의 채용이 되는 그날까지 정말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 질문 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